안녕하세요. 쯔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수업 실현의 기본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업 실현 심화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기본편 영상에서는 수업 실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꿀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외적인 부분에서는 목소리, 제스처, 표정, 그리고 내적인 부분에서는 지역 시책, 판서, 수업 실현 연습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앞서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대학원 시절에 참가한 수업 경연대회에서 받은 상이에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는 수업 경연대회 혹은 수업 실현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대학생이시거나 대학원생이시라면 이런 대회에 꼭 참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미리 수업 실현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게 나중에 실전을 준비하는 데에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목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개개인 본인만의 목소리 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본인만의 목소리 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살짝 높은 목소리 톤을 내고 있지만 저는 목소리 톤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낮은 목소리 톤을 가진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뭔가 활기찬 수업을 하겠어 라면서 네,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활기차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의 목소리 톤보다 높은 음에서 시작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높은 음을 유지하려면 호흡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많은 호흡을 사용하는데 수업 실현을 할 때에는 긴장까지 하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목소리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수업에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영상을 보는 몇몇 분들은 나는 목소리 빠르지 않은데?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여유로움이 사라진 급박한 수업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목소리 톤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한번 영상을 정지시키고 허공에 인사를 해보세요. 그때 들리는 목소리 톤이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 톤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목소리 톤을 맞추셔야 합니다. 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톤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목소리에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리듬감입니다. 수업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은 듣고 있는 사람을 흡입하는 리듬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해보신 경험이 적은 분들은 억지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 연극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 부분은 꼭 필수적이진 않지만 똑같이 수업 실현을 잘하고 조건도 잘 지켰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리듬감을 가지되 연극톤의 억양을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말로만 들었을 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색한 연극톤은 줄어들고 훨씬 자연스러운 본인만의 리듬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용고시에는 정형화된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누구 말해볼까? 누가 대답해볼까? 라면 가리키는 제스처인데요. 이때 제스처의 기본은 크고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가관들에게 내가 제스처를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수업 실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제스처에서 공간 활용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맨 뒷자리에 앉은 친구를 보는 것처럼 까치발을 든다거나 앞에 앉은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인다는 등 실제 수업처럼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업 실현처럼 본인만의 제스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스처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못하고 계신 게 있어요. 바로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하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그 학생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근데 수업 실현을 하다 보면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는 강박과 그리고 허공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그 민망함이 있어서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질문을 한 다음에 바로 본인이 대사를 치거나 본인이 준비한 다음 대사를 이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수업에서 학생 한 명이 발표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 안 보고 다음 수업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학생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학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쉬운 팁은 질문을 한 후에 3초를 세고 나서 리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3초를 세고 리액션을 그 학생과 눈을 마주치면서 리액션하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업 실현에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써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은 마스크 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눈과 눈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위의 근육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표정이나 리액션을 보여주려고 뇌를 쓰셨죠. 이 위드 코로나가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쓰던 쓰지 않던 표정 연습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스크를 벗고요. 이 표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겠죠? 웃으실 때는 입만 웃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눈도 같이 웃어주시면 보다 더 좋은 표정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부에 집중을 하시느라 외모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표정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눈썹만이라도 정리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깔끔한 눈상은 깔끔한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최소한 눈썹만이라도 정리해주세요. 이번에는 수업 실현에 내실에서 필요한 몇 가지 꿀팁들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본에 첨가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 시책, 판서, 스터디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시책입니다. 각 시도마다 시책이 존재합니다. 주로 면접을 준비하실 때 많이 보시는데요. 시책은 수업 실현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교육청의 시책에는 소중한 나의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수업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느낀 점은 우리들의 공책 소나기 소중한 나의 기록에 담아두세요 라고 말해두는 것처럼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는 것을 모든명으로 설정하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2차 시험 일주일 정도 전쯤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를 인지하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즉 비슷한 수업에서 비슷한 시책 활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법으로 시책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판서입니다. 판서라고 해서 엄청나게 정교화되고 구조화된 판서가 아니에요. 모든 수험생들이 하고 있는 수업 목표 혹은 학습 목표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그려서 밑에 1번 쓰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슉 올라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거나 꽃을 그려서 하나하나의 학습 목표로 설명해서 가운데가 도달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 조금 다르게 학습 목표를 표현해 보라는 거죠. 비주얼 띵킹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정신없는 이런 와중에 이런 판서가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틀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기본 편에서 강조했듯이 수업 실현에 연습과 반복이 필수이고 연습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점을 찾고 그걸 다음 수업에서 채워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수업 실현 연습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수업은 반복되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그 연습을 무조건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본인을 발전시키는 연습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터디원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스터디원들이랑 2차 수업 실현 연습을 하실 때에는 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수업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피드백 해주실 거예요. 본인이 부족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스터디원들이랑 공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피드백 받는 것을 통해서 부족한 점들이 보충되고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수업 실현 연습 전에 본인이 개선해야 할 점을 포스트잇에 번호와 함께 써두세요. 저의 경우에는 1. 목소리 톤 잡기, 2. 목소리 빠르기 조절, 3. 학생과 눈 마주치기 이렇게 쓰고 이걸 머릿속에서 계속 상기하면서 수업 실현을 했어요. 이 수업 실현의 연습의 목적이 잘하는 점만 계속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셔야 해요. 이런 방향으로 연습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수업 실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학생들 이름을 다 정해서 책상 배치도를 만들어 두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실이 머릿속에 박혀서 허공에서 이제 교실이 눈에 들어오고 급하게 학생들 이름을 급조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이랑 눈 마주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팁을 거의 막바지에 알아서 활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초반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이렇게 수업 실현의 심화편 영상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외적인 요소로는 목소리, 제스처, 표정으로 나누어 말씀드렸고, 내적인 요소에서는 지역 시책, 판서, 수업 실현 연습과 관련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실현이라는 영역이 너무나 어색하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언젠가는 본인의 수업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나 너무 잘했다. 이런 수업이 하나쯤 생길 거거든요. 그 수업이 시험장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수업 능력 자체를 향상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안쓰러움. 아니다. 잠깐만. 활기참. 놀라움. 무슨 표정이지? 슬픔, 슬픔. 기쁨, 기쁨. 아니 근데 수업에서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 웃음. 웃음.